은퇴 얼마 후 평생 일만 하다 은퇴한 68세 아버지의 이야기.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한 분의 사연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강철수 씨 68세. 평생을 자동차 공장에서 일하다가 3개월 전 은퇴했습니다. 은퇴 후 첫 아침. 철수 씨는 알람 없이 눈을 뜹니다. 40년 넘게 새벽 5시 기상. 몸이 아직도 기억하고 있었죠. 하지만 이제 갈 곳은 없습니다. 텅 빈 집에서 혼자 커피를 마시며 철수 씨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나를 찾는 사람은 아무도 없구나. 아내는 5년 전 세상을 떠났고 외아들 민수와는 오래전부터 사이가 멀어졌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연락이 옵니다. 몇 년 만의 연락. 철수 씨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민수. 여보세요? 아버지, 저 민수예요. 이번 주말에 집에 좀 가도 될까요? 몇 년 만의 연락이었습니다. 철수 씨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래. 언제든지 와라. 아버지가 밥 해놓을게. 전화를 끊고 철수 씨는 오랜만에 웃었습니다. 마트에 가서 아들이 좋아하던 반찬 재료들을 한가득 샀죠. 주말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아버지, 그래, 민수야. 어서 와. 하지만 아들의 표정은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아들이 집을 찾아온 진짜 이유는 아들의 방문 목적은 따로 있었다. 밥을 먹는 내내 아들은 말이 없었습니다. 철수 씨가 이것저것 물어봐도 대답은 짧았죠. 식사가 끝나자 아들이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사실 오늘 온 이유가 있어요. 철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 이 집, 제 이름으로 명의 좀 넘겨주실 수 있을까요? 뭐? 요즘 제가 사업이 좀 어려워서요. 대출도 받아야 하고, 아버지는 혼자 사시니까 굳이 이렇게 큰 집이 필요 없으시잖아요. 철수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몇 년 만에 찾아온 아들. 안부 한마디 없이 집부터 달라는 아들. 민수야. 아버지 안부는 안 궁금하니? 아, 그건 당연히 궁금하죠. 근데 아버지, 이거 진짜 급해서요. 아버지보다 재산이 먼저였던 아들. 며느리의 전화. 아들이 돌아간 후 철수 씨는 며칠 동안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님 안녕하세요. 저 선이에요. 그래, 선이야. 무슨 일이니? 아버님, 혹시 노후자금 중에 안 쓰시는 돈 있으시면 저희한테 미리 좀 주실 수 있을까요? 뭐라고? 저희가 애들 교육비도 있고 집도 넓히려고 하거든요. 아버님은 어차피 혼자 사시니까 많이 안 드시잖아요. 철수 씨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선이야. 아버지도 살아야 할 날이 아직 많이 남았단다. 아, 그게 아니라 어차피 나중에 저희가 받을 거잖아요. 그냥 미리 좀. 철수 씨는 조용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들이 원한 건 아버지가 아니라 돈이었습니다. 이 집에서 나가라는 통보. 2주 후 아들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며느리도 함께였습니다. 근처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상의한 게 있어요. 무슨 얘기니? 며느리가 끼어들었습니다. 아버님, 저희 집으로 오시면 안 될까요? 아니면 요양원이나 작은 원룸으로 이사하시는 게 어떨까요? 내가 왜?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희 애들도 크고 있고 방이 부족해요. 그 집이 너무 아까워요. 철수 씨는 웃었습니다. 허탈한 웃음이었습니다. 그래. 알았다. 나갈게. 정말요?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들은 기뻐했지만 철수 씨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평생 키운 자식에게 쫓겨난 아버지. 낡은 원룸으로. 일주일 후 철수 씨는 낡은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40년을 살았던 집을 나오면서 그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나는 뭘 위해 평생을 일했던 걸까? 원룸은 좁았고 햇빛도 잘 들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철수 씨는 지친 몸으로 짐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책상을 벽에 붙이려는 순간 쿵! 책상 서랍이 바닥에 떨어지며 열렸습니다. 그 안에서 낡은 책들과 함께 한 장의 노란 메모지가 바닥에 펄럭이며 떨어졌습니다. 철수 씨는 그 메모지를 집어들었습니다. 손글씨 편지가 있었습니다. 10년 전 친구 도현이 죽기 직전 떨리는 손으로 쓴 글씨였습니다. 철수야, 31억을 우리 딸이 정신 차릴 때까지 부탁한다. 아직은 말하지 마. 꼭 부탁이야. 도현. 철수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메모지 뒷면에는 또 다른 글씨가 있었습니다. 이 돈으로 딸이 진짜 행복을 찾길. 철수 씨는 그 메모를 꽉 쥐고 주저앉았습니다. 도현아, 벌써 10년이나 지났구나. 미안하다. 아직도 너의 부탁을 지키고 있어.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철수 씨는 그 메모를 가슴에 품고 친구를 생각하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31억. 그래, 이제 진짜 주인을 찾아줘야지. 하지만 그는 그 돈에 단 한 푼도 손대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31억의 비밀, 그리고 죽은 친구와의 약속. 31억의 진실. 사실 그 31억은 철수 씨의 돈이 아니었습니다. 30년 전 철수 씨에게는 절친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박도현. 같이 공장에서 일했던 그들은 형제처럼 지냈습니다. 도현은 딸 키우는 홀아버지였습니다. 철수야, 난 우리 딸만 잘 키우면 되는데. 그게 참 어렵더라. 왜? 딸이 말 안 듣나? 아니야. 딸은 착한데. 내가 너무 가난해서 미안할 때가 많아. 그런데 10년 전 도현에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가 젊었을 때 투자했던 작은 땅이 개발 지역이 되면서 보상금으로 30억 원이 들어온 겁니다. 그러나 행운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친구의 마지막 부탁. 큰 돈을 받은 도현. 그는 기뻐했지만 동시에 걱정이 많았습니다. 철수야, 우리 딸이 이 돈을 알면 어떻게 될까? 좋아하겠지. 왜? 아니야. 딸이 요즘 남자친구한테 빠져서 말을 안 들어. 그 남자가 딸을 이용할까봐 무섭다. 도현의 딸은 당시 미국 유학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만난 남자와 연애 중이었죠. 도현은 철수에게 부탁했습니다. 철수야, 만약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 이 돈을 너가 잠깐 맡아줘. 그리고 우리 딸이 정신 차리면 그때 줘. 무슨 소리야? 너 건강한데 무슨 일이 생겨? 하지만 2년 후 도현은 갑작스러운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철수 씨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그 돈을 몰래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딸은 아직도 이 사실을 모릅니다. 아들의 본색. 어느 날 저녁 철수 씨의 원룸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아버지, 여기 있었어요? 아들 민수였습니다.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민수야, 무슨 일이니? 아버지, 은퇴금이 얼마예요? 퇴직금 받으셨잖아요. 그건 내가 쓸 돈이란다. 아버지, 저 진짜 급해요. 사업 망하기 직전이에요. 철수 씨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민수야, 나는 너를 도와주려고 평생 돈을 모은 게 아니다. 뭐라고요? 너는 이미 어른이야.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지. 아들은 소리쳤습니다. 아버지는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대학도 장학금으로 보냈잖아요. 철수 씨의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자식을 위해 살았던 아버지의 마음은 완전히 무너진 관계. 아들이 화를 내며 나간 후 철수 씨는 혼자 앉아 울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그는 생각했습니다. 평생 아들을 위해 살았는데 아들은 돈만 보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며느리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아버님, 그이가 요즘 너무 힘들어해요. 아버님이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우리도 아버님 노후 책임질게요.
철수 씨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그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내가 지켜야 할 약속이 있다. 철수 씨는 서랍에서 낡은 주소록을 꺼냈습니다. 철수 씨가 찾기 시작한 진짜 주인은 도현의 딸을 찾아서 철수 씨는 도현의 딸 박지은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알았던 정보는 10년 전 미국 주소뿐이었습니다. 철수 씨는 인터넷을 검색하고 공장 동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혹시 박도현 씨 딸 소식 아는 사람 있나요? 아, 지은이? 몇 년 전에 한국 돌아왔다는 얘기 들었어요. 정말이요? 철수 씨는 수소문 끝에 지은의 연락처를 알아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혹시 박지은 씨신가요? 네, 맞는데요. 누구세요? 저는 당신 아버지 박도현의 친구였습니다. 강철수라고 합니다.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10년 만에 아버지의 친구를 만난 딸. 눈물의 재회. 아버지 친구요?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네. 만나서 할 얘기가 있습니다. 당신 아버지께서 부탁하신 일이 있어서요. 아버지가 뭘 부탁하셨는데요? 전화로는 어렵습니다. 만나서 얘기할까요? 일주일 후 철수 씨와 지은은 만났습니다. 지은은 40대 초반의 여성이었습니다. 얼굴에는 삶의 피로가 보였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미국에서 정신없이 살 때 아버지가 외로우셨을 텐데. 지은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철수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 아버지는 당신을 정말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철수 씨가 꺼낸 이야기는 31억의 주인. 철수 씨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당신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게 큰 부탁을 하셨습니다. 무슨 부탁이요? 10년 전 당신 아버지에게 땅 보상금으로 30억이 넘는 돈이 들어왔습니다. 네. 그런 일이? 하지만 당신 아버지는 그 돈을 당신에게 바로 주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그때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었고 주변 사람들이 걱정되셨던 거죠. 지은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제가 그때 정말 철없이 살았어요. 아버지 말씀도 안 듣고. 당신 아버지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딸이 정신 차리고 진짜 행복을 찾을 때까지 이 돈을 맡아달라고요. 철수 씨는 가방에서 통장을 꺼냈습니다. 이게 당신 아버지의 유산입니다. 31억의 진짜 주인은 바로 그녀였습니다. 딸의 눈물. 지은은 통장을 보고 말없이 울었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까지. 당신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직전까지도 당신 걱정만 하셨습니다. 지은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저는 아버지한테 너무 못했어요. 미국에서 돌아오지도 않았고 전화도 자주 안 했어요. 돈도 없으신 줄 알고. 아니에요. 당신 아버지는 당신이 행복하기만 바라셨습니다. 철수 씨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이 돈은 당신 거예요. 당신 아버지의 마지막 사랑입니다. 지은이 다급히 물었습니다. 아저씨는 왜 이 돈을 10년 동안이나 지켜주신 거예요? 몰래 쓸 수도 있었잖아요. 철수 씨는 웃었습니다. 친구와의 약속은 지켜야죠. 하지만 이 일이 아들의 귀에 들어가게 되는데. 아들이 알게 된 진실. 며칠 후 민수는 우연히 아버지의 원룸을 방문했습니다. 철수 씨는 외출 중이었고 민수는 집을 둘러봤습니다. 그때 책상 위에 놓인 서류가 눈에 띄었습니다. 31억 원 입출금 내역. 이게 뭐야? 민수는 서류를 자세히 읽었습니다. 그리고 알았습니다. 아버지에게 거금이 있었다는 것을. 아버지가 이런 돈을 가지고 있었어? 민수는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화가 났습니다. 나한테는 한 푼도 안 주면서
이 돈을 어디다 쓴 거야? 민수는 서류를 들고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아들과 아버지의 마지막 대결. 아들의 분노. 아버지, 이게 뭐예요? 민수는 서류를 철수 씨 앞에 내던졌습니다. 아버지한테 31억이 있었어요? 그걸 어디다 쓴 거예요? 철수 씨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내 돈이 아니었다. 무슨 소리예요? 아버지 명의 통장이잖아요. 친구가 맡긴 돈이었어. 그리고 그 친구 딸한테 돌려줬다. 뭐, 남의 딸한테 31억을 줬다고요? 민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아버지 친아들인데 왜 저한테는 안 줘요? 철수 씨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수야, 너는 나한테 뭘 해줬니? 뭐라고요? 나는 너를 40년 동안 키웠어. 근데 너는 나한테 뭘 해줬어? 집 내놓으라고 돈 내놓으라고 하는 것밖에 안 했잖아. 아버지의 마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버지의 고백. 너는 나한테 한 번이라도 물어봤니? 철수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 혼자 사셔서 외롭지 않으세요? 아버지, 건강은 괜찮으세요? 이런 말 한마디라도 해줬어? 민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난 너를 위해 평생을 일했어. 아내가 아플 때도 병원비 때문에 더 일했고 내가 대학 갈 때도 밤낮으로 일했어. 그건 부모니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철수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당연한 게 아니야. 그건 사랑이었어. 근데 너는 그 사랑을 당연하게 여겼지.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민수야. 난 내가 돈을 바라는 게 실망스러운 게 아니야.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게 슬픈 거야. 철수 씨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버지의 진심이 전해졌을까요? 아들의 후회. 민수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나는 내가 돈을 바라는 게 실망스러운 게 아니야.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게 슬픈 거야. 민수는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언제부터 자신이 아버지를 돈으로만 봤는지, 언제부터 아버지에게 안부 한마디 하지 않았는지. 나는 정말 나쁜 자식이었구나. 민수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아버지한테 너무 심했던 것 같아. 뭐가? 우리 아버지를 돈으로만 봤잖아. 한 번도 진심으로 대한 적이 없어. 아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미안해. 내가 자꾸 재촉했어. 뒤늦은 후회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아버지를 찾아가다. 일주일 후 민수는 다시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이번엔 빈손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좋아하시던 꽃과 음식을 들고 갔습니다. 아버지, 철수 씨는 문을 열고 아들을 봤습니다. 왜 왔니? 아버지, 죄송해요. 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너무 못된 자식이었어요. 아버지를 돈으로 봤어요. 철수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제가 달라지겠습니다. 민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철수 씨는 조용히 아들을 안았습니다. 민수야, 아버지는 처음부터 끝까지 너를 사랑했단다. 그리고 아버지는 마지막 선물을 꺼냅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선물. 철수 씨는 서랍에서 낡은 노트를 꺼냈습니다. 이걸 줄게. 이게 뭐예요? 민수가 노트를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민수에게 주는 아버지의 마지막 선물. 31억은 친구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돌려줬다. 하지만 아버지는 너에게 줄 수 있는 더 큰 것이 있다. 그건 바로 다시 시작할 기회. 민수는 눈물을 흘리며 뒷장을 넘겼습니다. 민수야, 돈은 다시 벌 수 있어. 하지만 사람과의 관계는 한 번 망가지면 돌이킬 수 없단다. 아버지는 내가 돈이 아니라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되길 바란다. 그게 아버지가 너에게 주고 싶은 진짜 유산이야.
민수는 노트를 꼭 껴안고 울었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철수 씨는 아들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이제 늦지 않았어. 우리 다시 시작하자. 여러분, 진짜 유산은 돈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그리고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부모님께 전화 한 통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강철수 씨와 아들 민수는 그날 이후 조금씩 관계를 회복해 나갔습니다. 민수는 매주 아버지를 찾아뵙고 함께 식사하고 산책하며 잃어버렸던 시간을 되찾았습니다. 철수 씨는 말합니다. 31억이 없어도 난 행복해. 왜냐하면 내 아들을 되찾았으니까.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부모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나요? 혹시 부모님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나요? 재산이 아니라 날 낳아주신 분으로 바라보고 계신가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신 후 부모님께 전화 한 통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아버지, 어머니 사랑합니다. 그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